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물어보세요. 노후 대책이나 미래를 위해서 뭐 준비하는 게 없냐, 무턱대고 태국 가서 유튜브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연두님이랑 결혼하기 전에 제가 제 명의에,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서 저희는 오늘 동남아 이민 실패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생활에 대한 얘기니까 아마 돈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저희의 주관이 많이 들어간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아서 처음부터 좀 걱정되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유튜브 하면서 처음으로 저희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들 물어보세요, 저희한테. 유튜브 망하면 어떡할 거냐고. 저희의 유튜브가 망한다는 건 동남아 이민이 망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희의 대비책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 저희는 저희 동네에 있는 박루왕 우나마로 왔고요. 이렇게 카페 사장님이시고 여기에서 주문을 해서 여기에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10몇 년 하다가 태국에 왔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시거나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은퇴하고 잠깐 동남아에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기본으로 깔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요, 동남아 이민은 돈이 없으면 오지 말고 돈 벌라고 오지도 말자. 물론 동남아에서 돈을 벌고 계시는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그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어려운 거를 해내고 계신 분들인데 이제 막 한국에서 은퇴하고 동남아를 가는데 돈 한번 벌어야겠다. 이거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제가 나름대로 편의점 본사직원 14년 하면서 내가 했던 일이 자영업 하는 거를 관리하는 일이니까 사업이란 게 쉽지가 않지. 한국에서도 어려운데 다른 나라에 가면 당연히 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야 아무래도 이민 생활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해보면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돈 없지. 여기서 돈 벌고 있지. 그런데 이게 엄연히 다른 게요, 저희는 태국 정부에서 허가를 내준 공식적인 DTB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서 이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상대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체류하는 거지 여기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라는 점. 두 번째 얘기는요, 이것도 또 욕먹을까봐 걱정된다. 한국에서의 나의 위치가 동남아에서 나의 위치다. 이 절대 뭐 끔 나누고 뭐 또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뭐냐면 내가 한국에서 서울이랑 대도시를 싫어해. 그리고 나는 좀 작은 도시가 좋아. 그런 분들은 방콕이나 호치민이나 하노이나 이런 대도시가 안 맞아. 그치. 왜냐면 한국에서도 내가 사람 많고 막 서울 이런 데를 싫어하는데 여기도 똑같거든요. 사람 많고 방콕, 호치민 막 이런 데는. 그치. 나의 성향이 좀 조용한 걸 좋아하시면 치앙마이나 파타야나 이런 데 사시는 거. 그렇다고 뭐 거기가 뭐 막 시골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사람인데 저는 제가 강원도에서 올라왔잖아요. 나는 강원도에 살기 싫었어. 성인이 되고 나서. 나는 사람이 많은 게 좋기 때문에 절대 도시가 좋고 시골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나는 동남아에 와도 사실은 방콕이나 호치민 이런 데가 좋지, 너무 들어가면 난 좀 그러더라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장기 체류를 하게 되면은 살아야 되는 동네가 정해져 있잖아. 한 동네에서 오래 살아야 되는데 거주지에 대한 카테고리가 따로 있다라는 거지. 예를 들면 저희한테 되게 많이 달리는 댓글 중에 하나가, 저희가 다 합쳐서 한 달에 300만 원 쓰고 월세가 90만 원인데 야 뭐 그 돈 주고 태국에서 살아, 그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네. 많지. 그걸 약간 좀 답답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게 이런 거지. 방콕이랑 호치민이랑 이런 데는 서울이랑 비슷한 카테고리에 묶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비교해서 당연히 서울보다 저렴하죠, 방콕이랑 호치민이. 그렇게 되는 거고, 치앙마이 이런 데는 물가가 저렴하잖아. 그럼 치앙마이는 한국으로 따지면 춘천이나 전주나 뭐 청주나 뭐 이런 데 있잖아. 그런 데랑 비교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좀 더 저렴한 물가, 그 기준에 맞춰서. 그리고 만약에 뭐 푸켓 이런 데는 또 비싸잖아. 엄청 비싸지. 근데 그러면 푸켓은 사실은 또 제주도랑 물가를 비교해야 돼. 물론 제주도도 현지인인데 가면 저렴하지. 푸켓도 물론 현지인인데 가면 저렴하고. 근데 관광객들은 바다가 좋아서 간 거니까 바다 옆에 사니까 바다가 또 비쌀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느 동네에 사느냐는 나의 취향도 들어가고 결국에는 생활비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맞아.
그거를 감안을 해야 되니까 무턱대고 여기는 비싼데 왜 거기 살아? 아니면 뭐 여기가 더 싼데 무조건 좋은데 뭐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솔직한 저의 생각은 가장 가성비 있게 체류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방 소도시가 제일 가성비 좋다. 왜냐하면 인프라 잘 돼 있지, 엄청 깔끔하지. 그리고 아무래도 지방 도시는 거주 비용이 저렴하잖아요. 집을 산다고 해도 좀 더 저렴하고 월세 전세도 저렴하고. 그런데 한국이니까 공원 많고 동네 깔끔하고 의료 서비스 잘 돼 있고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 다 돼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프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나라가 작으니까 대형 병원까지도 길어봐야 2시간이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도시 같은 데가 좋으면 지방 소도시 사시는 거고, 바닷가나 산이 좋으면 우리나라 지방에 있는 뭐 그런 데 있잖아, 바닷가 마을 막 이런 거. 그런 유튜브도 되게 많던데. 그게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지? 아니,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에 있으면은 저거 요즘에는 지원금 같은 것도 많이 나오더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동남아 생활도 한국에서 내가 생활하던 위치, 패턴, 스타일 이거랑 비슷하게 간다라는 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싸움바락간이 좋더라고요. 맞아. 변두리가 좋고. 아무래도 인천은 서울보다 약간 외곽이니까 그래도 저희가 변두리로 가는 거에 큰 거부감이 없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뭐 원래 한국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뭐. 인천 사람은 1시간 반이 기본이에요. 인천에서 인천을 가도 1시간 맞아, 반, 맞아. 서울을 가도 1시간 반, 일본을 가도 1시간 반. 그렇습니다. 생활비, 돈 얘기가 나온 김에 그냥 돈 얘기 또 쭉 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가성비를 원하시면 태국은 안 오시는 게 맞다. 나는 가성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베트남이 무조건 더 싸. 그거는 맞지. 무조건 더 저렴해. 무조건. 같은 거면은 베트남이 무조건 더 저렴하기 때문에 태국은 안 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이 내가 뭐 태국이 좋아서 오고 뭐 이런 거지. 왜냐면 동남아에 지내면서 거주 비용은 중요하니까 생활비는 이제 뺄 수가 없잖아. 마냥 여기서 돈을 아낄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돈 아끼러 온 건 아니니까. 아끼면서 살 때 쓸 땐 또 써줘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고.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똑같이 뭐 월 300 쓴다고 쳤을 때 한국에서의 삶보다 동남아에서의 삶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내가 좀 더 마음도 편하고 좀 더 어쨌든 뭐 대접받는 것도 좀 더 있고 좀 더 뭐 자유롭게 다니고 그런 게 좋다라는 거지. 내가 한국에서 300 썼으니까 여기서는 200만 원 써야지 이런 거는 맞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진짜 그냥 은퇴 이후에 가성비가 제일 중요하다, 나는 무조건 2인 가족이 월 200으로 끊을 거야 이러면 한국 지방 소도시가 제일 저렴합니다. 솔직히 퀄리티도 좋고 둘이서 150도 되지 않을까? 될 것 같아. 심지어 지원금도 주고. 맞아. 그리고 한국은 공짜로 누릴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 공원 많이 있고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사회 인프라 잘 깔려 있고 문화적인 시설. 그런데 방콕이 잘 돼 있는 편인데 저희 집 변두리잖아요. 조금만 나가면 뭐 골목길에 개똥 굴러다니고 한국 사람 걸어 다니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방콕이 그 정도고 치앙마이나 다른 데 지방으로 가면 유명한 도시라고 해도 조금만 들어가면 진짜 상권이 거의 안 발달해 있고 살기 불편한 데가 너무 많아서 이런 거를 감안을 하면 한국 소도시가 제일 괜찮지. 어디를 가도 다 잘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벌써부터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작됐어. 저 친구가 가이드야. 가이드 친구가 이거 빵 갖다 주더라고. 하라고. 주라고. 비린내난다. 근데 저희가 운하마을 살면서 느낀 게요, 서양 사람들이 여기를 엄청 좋아해. 진짜 좋아해. 배 타고 다니면서 중간중간 내려가지고 투어하는 거거든요. 되게 좋아하고 한국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거 영상 댓글에도 운하마을 좋아요 이런 분들은 별로 없어. 이 서양 사람들이 되게 많으니까 저기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이런 데 온 거 같네. 맛있다. 근데 저희가 오늘 동남아 이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저렴한 가격에 여기 이런 거 한 3,000원 정도 하거든요. 관광지에서 조금 비싼 건데 3,000원, 4,000원 이 정도. 근데 그냥 느긋하게 맞아. 동네에서. 그리고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놀러 왔으니까 분위기가 좋지. 이런 여행지 느낌이 나잖아.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내가 선호하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국에. 대부분은 그 스타일 그대로 동남아도 적용이 된다. 저희는 이렇게 대도시 변두리. 슬퍼지네. 제가 동남아 이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안 하셨으면 하는 게, 이것도 조금 애매한 건데요. 여자거든요, 여자? 태국이나 베트남에 오셔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나시고 이런 건 당연히 좋죠. 그리고 뭐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같이 지내는 게 더 행복하다. 저는 뭐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이 친구가 자꾸만 용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무슨 일이 있어서 갑자기 뭐 핸드폰으로 뭐 연락이 뭐 며칠 동안 안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만나셨는데 이 사람의 신원을 내가 정확히 모른다. 그냥 이 사람이 말하는 것만 듣고 내가 그냥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면 우리나라랑 여기 뭐 태국이나 동남아랑 워낙 뭐 환경도 다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을 만날 때 모르겠어요. 이것도 되게 좀 그런 건데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또 많이 다르거든요.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너무 뭐 돈을 많이 쓴다거나. 저희가 태국에 사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로 태국 여행 관련해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 생각에는 해외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터넷인 것 같습니다. 폰으로 인터넷이 안 되면 결제도 안 되고 번역기도 못 쓰고 구글 맵으로 길도 못 찾거든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는 여행 전에 해외 유심 사가지고 폰에다가 넣었다 뺐다 하고, 아니면 현지 공항에서 줄 서서 유심 사느라고 시간 버리고, 아니면 로밍하는데 비싸고 귀찮잖아요. 요즘은 세일리심을 사용하시면 번거로운 절차 없이 해외에서 바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플을 다운받고 여행 국가의 데이터 요금제를 선택한 뒤에 결제만 하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인터넷을 바로 쓸 수가 있고요. 200개 지역에서 사용 가능하시고요. 태국 같은 경우는 요금 계산해보니까 하루에 몇백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방콕킴 채널 전용 링크 sailly.com/bkk킴에서 구매하시거나 결제 시 전용 코드 bkk킴 입력하시면 15% 할인 혜택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링크 주소는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요. 편하고 쉬운 해외여행 세일리20과 함께하세요. 저희는 저희 동네 또 다른 시내 번화가에 나왔고요. 여기 이렇게 전철역이 있고 그 앞에 공터에 이렇게 세븐일레븐이랑 식당이랑 묵가타집이랑 술집이랑 모여 있네요. 뭐가 되게 많다. 여기 식당이 이렇게 몇 개 조그만하게 모여 있구나. 있고, 여기 이따가 불 켜질 거고, 바버샵 있고, 안에 그냥 식당 같은데? 여기서 그냥 술 사다가 먹을 수 있을 것 되겠는데? 같은데? 포장마차처럼. 아마 다 아시겠지만 저희 집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가 걷기는 되게 애매한 거리거든요. 그래서 안 왔었는데 생각보다 이것저것 되게 많네요. 길에서도 뭘 되게 많이 파네. 되게 많이 파는구나. 아마존이 여기 있고, 여기 콘도를 살았어야 되네. 대박인데? 전설역 바로 앞에 있고, 조금 더 가면 달러플루고. 맥주 표시 일로 20몇. 가볼래?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거야? 와, 근데 되게 많이 판다, 여기 길에서. 여기부터 빠져나와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토바이고 뭐고 여기서 많이 쓰나 보다. 여기 뭐가 상가가 좀 뭐가 있네. 저희 집 앞은요, 고가도로 바로 옆이라서 그냥 샛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가 있으면 되게 불편한 동네인데 사실은. 우와, 여기에 뭐 이런 것도 여기 많네. 뭐가 있다잉. 마사지 가게도 있다, 2층에. 여기 되게 좋네. 앞에 택시 맨날 기다리고 있고 전철 있고. 우리 되게 멍텅구리 같은 동네 살고 있는데. 여기가 뭔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나 보다. 콘도도 많고. 이런 게 내가 딱 원하는 거였는데. 여기 나름 고급 묵가타집이네. 여기 되게 좋다. 맥주도 따라주고. 고기가 엄청 두껍다. 여기가 되게 깔끔하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탕탕. 좋네. 느긋하고 여기 BTS 왔다 갔다 하고 좋습니다. 바로 옆 동네인데 여기는 뭐 뻔떡뻔떡하고만. 이게 딱 그 태국 생활의 로망, 사람들이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여기 다 있었네. 다 있네.
아, 이거를 여기 이사 오고 4개월 반이 지나서야 알게 되다니. 앞으로 자주 오겠습니다. 짠. 아우. 여기 고기는 조금 이따가 라이브 하면서 구워 먹을 거고요. 오늘 드리려고 했던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드릴 얘기도요, 좀 민감한 거긴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이유로 동남아에 오시는데 새로운 기회 아니면 다양한 기회를 찾아서 많이 오시는데요.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은퇴 이민에 대한 얘기니까 한국에서 내가 좀 불만이 있거나 잘 안 풀리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동남아에 오셔도 되기는 되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왕이면 내가 뭐 더운 나라를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뭐 태국을 좋아한다거나 베트남을 좋아한다거나 그래서 오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스스로가 그런 생각입니다. 민감한 얘기라도 사실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되게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는 한국보다는 더 나은 기회를 위해서 새로운 거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가 뭐한데 근데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고 내가 좋아서 사는 분들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태국이 좋아서 태국에 살면 좀 더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아무래도 뭐 저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고요. 뭐 저희가 뭐 답이다 이런 얘기는 또 절대 아니고 이게 왜냐하면은 어차피 은퇴 이민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비 돈을 아끼려고 아니면 다른 무언가 뭐 여자라든지 뭐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데 뭐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내가 이 나라가 맞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여기 많이 있고 뭐 자유로운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뭐 나이의 구애를 안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 그치. 그게 맞아서 여기 사시는 게 좀 더 삶의 만족도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 내가 어쨌든 태국이 먼저 좋아야 되는 게. 아무래도 은퇴 이민은 내가 즐겁기 위해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치. 내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나한테 더 잘 맞고 내가 어느 동네를 더 좋아하는지 바쿠 같은 대도시나 아니면 뭐 파타야 같은 곳이나 푸켓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뭐 돈이나 뭐 사업 이런 게 아니더라도요 뭐 여러 가지 뭐 여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한국에서도 안 되면 동남아 와서도 어려워요. 한국에서 여자를 많이 만나는 사람이 동남아에서도 또 많이 만날 수도 있는 거고 한국에서 뭔가 잘 하는 사람이 동남아에서도 잘 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한국에서 있는 나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는 것보다는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오시면 나중에 이제 불평불만이 많이 쌓이지. 왜냐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고 우리나라의 장점이 많으니까 동남아 생활에 만족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아무래도. 근데 그냥 이거 자체를 좋아서 오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리고 이게 안 맞으면은 안 오는 게 나는 맞다고 봐. 은퇴 이민의 경우. 짠. 마지막으로 드릴 얘기는요. 미래에 대한 준비, 보험 뭐 이런 얘기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물어보세요. 그치. 노후 대책이나 미래를 위해서 뭐 준비하는 게 없냐, 너네 뭐 무턱대고 태국 가서 유튜브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도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국에 있는 자산을 전부 다 처분하고 동남아에 오는 건 매우 위험하지 않나. 잘못되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사람이 40대가 됐건 50대가 됐건 60대가 됐건 살아오면서 만들어 놓은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이나 땅으로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부동산 아니면 뭐 주식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다 처분하고 여기 와서 여기에서 내가 막 동남아에서 투자를 하고 뭐 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고 내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나 부동산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그래도 꾸준히 성장하는 나라니까 우리나라가 태국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리고 뭐 뭔가 뭐 동남아에서 뭐를 하려고 했을 때 명의 같은 것도 문제가 되잖아. 내가 외국인이니까. 그치. 결국에는 문제가 된다고 이런 것들이. 그런데 한국의 나의 자산을 내 명의로 그냥 두면 그거는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의 성장과 함께 같이 가는 거지. 야. 계속 성장을 한다는 전제하에
근데 어쨌든 뭐 우리나라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가진 내 자산을 어딘가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면 동남아보다는 대한민국이 명의나 문서적인 것들로 안정적이고 투자 대비 수익률이나 이런 걸로 봐도 여러모로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식보다는 부동산을 많이 했었고요. 사실 연두님이랑 결혼하기 전에 제가 제 명의의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서 어쩌고 저희가 뭐 대단하게 돈이 많고 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인천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냥 나름대로 저희가 40살이 넘도록 대한민국에 살아오면서 저희가 조금씩 모아왔던 것들을 한국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미래를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두고 왔기 때문에 마음이 덜 불안하죠. 물론 그거를 당장 팔고 지금 딴 걸로 해도 되기는 되지만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아무리 못해도 우리가 여기서 생활비는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고, 또 저희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는 사실은 부동산 담보대출 나가고 뭐하고 뭐 이러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그거는 뭐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도 정상적으로 벌어서 갚고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근데 만약에 나는 그 생각해. 지금 유튜브가 불안정하잖아. 어쨌든.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한국이라 두고 온 그게 없어. 다 팔고 왔어. 그러면 수중에 뭐 현금은 많을지언정 엄청 불안했을 것 같아요. 엄청. 그치. 지금 어찌됐든 돌아갈 집도 있고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무럭무럭 존버를 해야 되는 자산 같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이 너무 길어지지만, 말이 길어지는 이유는 뭐 마땅히 별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국에 있는 자산은 한국에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 자산이란 게 알아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에 다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1, 2, 3, 4, 5, 6, 7, 7병 있고요. 아까 밑에 무카다에서 3병 먹었습니다. 10병. 이게 방콕킴 라이브다. 미치겠네. 이렇게 하나씩 포장된 거였어. 아, 뭔가 했네. 짜잔. 와, 진짜 맛있겠다. 와, 뼈 해장국 같은 거잖아, 그거 뼈. 와, 씨, 미쳤다. 새콤해. 이 맛이야. 맛있다. 근데 맛있어 보이더라. 딱 왔을 때부터. 집에서 술 먹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냥 뭐 한 3,000원, 4,000원씩 해서 먹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맞아. 그래서 결론은 어느 정도 맞춰서 살다 보면 잘 된다. 저는 우리나라의 서울에 이렇게 와 있고요. 근데 영상 업로드가 좀 늦어져서 뭐라도 보여드려야겠다 생각을 하던 찰나에 제가 한국에서 살아가는 도 크게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해외 사람들은 막 생활로 다니는 게 더 그냥 필요 없이 하는데 생활로 그래서